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블루베리 재배와 관리에 있어 토양의 산도 교정, 광합성, 관수, 천정, 병해충 방제, 그리고 각종 영양제나 비료의 살포 등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중에서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딱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고르시겠나요? 제게 만약 많은 것들 중 하나만 고르라면 일체의 망설임 없이 고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뿌리가 있는 땅속 산소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토양의 산도 교정, 광합성, 관수, 전정, 병해충 방제 등은 물론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블루베리 나무의 건강 상태나 과일의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부족하다고 하여 블루베리가 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뿌리가 있는 땅 속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턱없이 모자라게 되면 블루베리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블루베리 재배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토양 속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토양 속 산소의 역할은 블루베리 생사와 관련이 되었고 과일의 품질 그리고 나무의 왕성한 성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블루베리 농장 운영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부분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 오늘 영상을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식물이 그러하듯이 블루베리 역시 나무가 왕성하게 잘 자라고 성장하려면 산소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각종 비료 성분인 질소, 인산, 칼륨 등이 잘 결합을 하여 블루베리에게 양분으로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비료를 살포하더라도 산소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살포된 비료는 비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속에서만 뿌듯함이 될 뿐이죠. 그런데 블루베리는 다른 식물보다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과수이기 때문에 땅속에 존재하는 산소만으로는 부족하여 공기 중의 산소까지 흡수하려고 자신의 뿌리들을 땅속 깊이 내리지 않고 지표면의 대부분 형성하게 됩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다 보면 블루베리는 다른 과수와 달리 뿌리가 토양 속 깊은 곳보다는 토양 표면에 밀집한 것을 보게 되는데 블루베리가 공기 중에 산소까지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지표면에 분포하게 하는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토양에서도 산소가 부족하여 토양 표면으로 뿌리를 뻗치는데 만약 블루베리가 식재된 토양에 물이 많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의 구성은 흙이 50%, 산소 25%, 그리고 물이 25%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토양에 물이 많아버리면
산소가 차지해야 할 공간을 물이 차지해버려서 땅속 산소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는 호흡을 하지 못하고 양분 흡수도 하지 못하게 되어 성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뿌리가 썩는 뿌리 썩은병까지 이르게 되어 나무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흔히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물에게 산소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배수가 원활치 못하게 되면 농부가 아무리 관수를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산소가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차버리게 되어 뿌리는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배수가 좋지 못하거나 평소 관수를 많이 하는 농장의 블루베리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나무가 잘 자라지 않거나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지 마름병이나 뿌리 썩은 병에 자주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 매년 일정하고 고른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과일의 품질 또한 들쑥날쑥하는 불안정한 농장이 되겠지요. 즉, 블루베리 토양에 단순히 물이 많아서 그 물로 인해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물이 많으면 토양에 산소가 없어져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의 하나인 장마철에 장기간 동안 많은 비, 그리고 계절별로 집중호우, 거기에 더해 농부의 많은 관수 등으로 토양의 배수와 통기성이 나빠져 산소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둑 재배보다는 화분 재배를 권장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분이라는 녀석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응집력이 대단하여 같은 물끼리 달라붙어 팽창을 하는 성질이 아주 강한데요. 이러한 수분의 성질 때문에 토양은 모세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토양 수분은 쉬지 않고 토양 속 작은 공간에서 뿌리 표면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데 뿌리는 이러한 수분을 이용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로 인한 것이 되었건 많은 관수가 되었건 땅속에 물이 차면 토양 속 공기는 사라져버려 뿌리는 호흡을 하지 못해 공기가 찰 때까지 질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공기가 찰만 하면 또다시 농부가 관수를 해버려 뿌리는 항상 호흡 곤란을 느끼며 살아가겠죠. 이처럼 토양의 수분이 과다하여 그로 인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산소가 부족하여 광합성이 저조해지고 그로 인해 성장 에너지도 부족하게 되며 그동안 광합성 활동으로 만들어 비축해 두었던 당이 에탄올로 바뀌어서 뿌리 세포막을 녹여버려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썩게 되면 자연스레 역병균이 달라붙는데 바로 역병을 일으켜 블루베리를 죽게 만들지요. 토양 속 산소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를 잘 아시겠죠? 보통의 다른 과수와 달리 블루베리는 광합성을 통해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이용하는 식물인데 질소, 인상, 칼륨 등 비료를 곧바로 흡수해서 양분을 전혀 만들 수 없는 식물입니다. 반드시 광합성을 통해 당을 만들고 이 당을 이용해 지방이나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 근간이 되는 양분인 지방이나 단백질은 바로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을
블루베리가 자라는 성장에 사용하려면 뿌리가 호흡을 하여 얻어낸 산소와 만나야 비로소 성장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루베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료를 잘 주어서는 아무 소득이 없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당을 반드시 산소와 만나게 하여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토양 속 공기를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었던 토양 속 산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